자, 정보건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강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3강 때 했던 거 간략하게 3강에 있던 내용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거 판서하면서 쭉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평상시 규제에서 거래 규제부터 본다고 했어요. 순서상으로. 네,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그러면서 외국한 거래 구분하고 연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못하면 못 쫓아온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에 한 강 정도 듣는 것을 왜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지 오늘 걸 보면서 막 뒤죽박죽 됐나 그러면 이거는 말짱 꽝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외국한 거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외국한 거래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원인 거래에 따라서 경상 거래와 그죠? 그 다음에 자본 거래로 나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경상 거래 세 가지 뭐 있어요? 무역 수지를 건드리는 거, 무역 외 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전 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고 대표적인 거 무역은 뭐겠어요? 물품이 반대급부로 오는 거, 여행, 유화, 그죠? 단순히 돈을 벌러 가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걸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할 때 그 체자거든요. 체제에 관련된 거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주를 했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이주와 이민의 차이는 시민권의 획득 차이 여부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경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자본거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본거래는 간접하고 직접 있다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세 가지, 간접은 8가지입니다. 8가지. 이 정도면 이제 막 이름이 나와야 돼. 예금, 대차, 그죠? 예금 신탁, 대차 보증, 그죠? 그 다음에 주식,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채권 기타. 그러면 얘는 챕터가 몇 개냐면 총 몇 개? 요거 8개. 그죠? 그 다음에 집접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현지 금융 즉 날아가서 해당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아니 현지에 있는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통해서 직접 투자할 돈도 마련을 하고 심지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더라.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는 세 가지. 그러면 자본거래 관련해서 직간접적이지만 몇 가지, 11가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걸 뭘로 나눴었냐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거래에 관련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가 동그라미 X로 쳤는데 자 경상거래는 거래 규제는 절대 없어요. 유학 가는데 여행 가는데 이민 가는데 신고한다라고 가리키는 사람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간접하고 직접 거래 규제 두 개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한 업무에 관련한 거, 취급기관에 관련한 규제, 그죠? 2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경상거래 당연히 있고 간접거래 너무나 있고 직접거래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마지막 지급에 관련한 규제, 지급 수령 모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누구는 있어? 얘는 지급 규제 있고 자 자본 간접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가더라도 현지에서 받는다 아니면 들고 간다든지 어찌됐든 간에 지급에 대한 규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후반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낸 게 여기였고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죠? 요거 조금 추가했을 뿐인데 이것도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제 강의의 순서대로 보면 이제 여기를 조금 심층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거를 자세하게 볼 거야. 이거를 자세하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지우면서 해도 괜찮겠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지우면서 얘기를 해보자. 자, 거래 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인 거래에 대한 규제는 딱 법 몇 조? 법의 18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제목이 자본 거래의 뭐예요? 신고 등입니다. 신고 말고도 절차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법 18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절차도 물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즉 신고를 수리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등등 뭐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시행령 포커스가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 내용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고시 외국한 거래 규정이요. 거래 규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고 기관이 어디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법에서 18조는 뭐라고 했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재부 장관이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고 기간을 위임이나 위탁 등을 합니다. 위임, 위탁 등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이 어디냐?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신고 예외는 어떤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가 기타 관련한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자본 거래에만 해당되죠? 얘네 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개수로 치더라도 자, 간접이 몇 가지? 8가지라고 얘기했고 직접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총합 몇 가지예요? 11가지. 그쵸? 11가지. 근데 얘가 경우의 수를 따지면 몇 가지 정도가 되냐면 우리가 가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20여 가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고 예외나 절차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자세해요. 우리가 뭐만 따져도 정말 이 가장 어려운 자본거래 신고를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시 규정까지 가서 물론 시행령은 당연히 공부하겠죠. 여기 신고 기간 누구한테 위임 위탁했는지 얘만 공부하더라도 자본거래를 충분히 공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20여 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위임했는지 누구한테 위탁했는지 자체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